자, 이제 행태론은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 이론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73페이지 하단에 행정문화가 나왔는데 그냥 한번 잠깐 보세요. 행정문화란 공무원이 공유하고 있는 생활 양식의 정체를 행정문화라고 얘기하고 한 절 넘겨보시면은 74페이지 하단에 한국의 행정문화의 주요 특징에서 가족주의, 권위주의, 의식주의, 온정주의, 일반주의, 운명주의 6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출제에 나온 것은 5번에 그 일반주의의 개념 정의하는 게 한번 시험지에 나왔어요. 일반주의 반대말을 전문주의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이나 교양을 중시하는 것들을 일반주의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거 한번 개념 나왔었죠. 자, 이제 넘겨서 76페이지. 자, 절을 바꿔서 2절에 이제 생태론적 접근 파트를 이제 입문할 거예요. 부터 학습하는 내용들은 50년대에 이제 이론을 학습하는데 50년대 이론의 특징은 행정의 주요 변수 가운데 이제 환경을 대상으로 여러분들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방법을 대표하는 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생태론이 있고, 체제론이 있고, 그리고 비교 행정론이 있어요. 우리 교재 이 세 가지 형태를 학습할 텐데 하나 유의할 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생태론하고 비교 행정론은 후진국, 개발도상국가의 행정현상을 대상으로 등장한 이론이고 이 중간에 여러분들 자 빨간색 체제론 이거는 이제 선진국이에요. 미국이라는 선진사회를 배경으로 등장한 접근 방법이에요. 그 좀 틀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은 대상국가가 좀 차이점이 있다 하는 걸 전제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생태론적 접근 방법부터 그 내용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태론을 이해할 때는 먼저 에콜로지, 생태학이 무엇인가 이 개념부터 좀 파악해둬야 돼. 자, 이 생태학은 여기 토끼란 유기체가 있다. 그럼 토끼를 먹이려 하는 외부 여러분 환경들이 있을 게야, 그죠? 뭐 저기 뭐 독수리도 있겠고, 사자도 있겠고, 저기 호랑이도 있겠고, 뭐 승냥이도 있겠고, 그죠? 그럼 생태학은 토끼란 유기체에 영향 미치는 외부 환경은 뭐가 있고, 이 외부 환경에 대해서 토끼란 유기체가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을 생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생태학, 에콜로지. 그럼 이 생태론적 접근은 토끼란 유기체를 뭐로 바꾸냐? 행정으로 바꾸면 돼.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정부 관리 활동에 영향 미치는 외부 환경은 뭐가 있는지를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럼 물어보자. 이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그럼 첫 번째 행정과 환경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잘 들어봐. 행정이 환경에 영향 주는 건 언급한 게 없어요. 영향만을 받는다고 얘기했지. 그럼 환경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행동은 수동이야, 능동이야? 수동적 입장이고 물론 최초로 환경을 고려한 이론이죠. 그럼 여러분들 행정을 수동적 입장에서 해석했다는 것은 행정의 모든 현상은 뭐에 의하여? 외부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 안 된다? 된다. 철저하게 결정론적 관점이고 요 안을 연구한 것을 미시라 그래, 고시라 그래. 미시, 바깥을 연구한 것은 고시 이론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교재를 토대로 내용을 좀 봅시다. 자, 맨 앞에 개념 나온 거 보자. 최초로 환경을 고려한 접근 방법 나왔고 50년대 전에 던 거시 이론이란 말이 나왔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줄 밑줄 친 거 보자. 행정이 환경이나 문화도 환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하는 양자의 상호관계를 밝힌 이론. 상호관계인데 영향을 받는 수동적 입장에서 해석한 이론이죠.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 과연 환경은 뭐가 있는지 이제 환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먼저 이번에 J.M. 가우스라는 사람 나왔죠. 자, 제임스 가우스가 파악하는 환경 자체가 7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영어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P4SWC라고 적어놨을 거예요. P4SWC. 자, P가 4개 나왔죠. 1번, 2번, 3번, 4번 P 아니야. 그럼 4번, 5번,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은 다 뭐야? SWC 나왔죠. 자, 맨 앞에 people 국민이야. 특정 국가의 국민의 연령 인구, 노인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인 복지 문제가 행정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을 해야 하네. 하죠. 첫 번째 그 표현이고. 두 번째 장소, 특정 국가의 위치가 여러분들 사막지대에 있다.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야? 수자원 개발이 중요한 여러분들 뭡니까? 과제로 부상을 해야 하네. 하죠. 이게 바로 장소고. 세 번째, 물리적 기술. 자동차 공업이 발달했다. 그럼 해외 자동차 수출 행정 문제. 새로운 도로 건설 행정. 영향 미쳐 안 미쳐? 미치겠죠. 리더 인품이 나왔어요. 인품이 권위적이다. 독선적이냐에 따라서 행정 현상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겠죠. 자, 사회적 기술이란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주식제도, 금융실명제, 연금제도의 발달, 그럼 전국민 연금의 실시, 금융실명제의 도입과 같은 행정적 과제를 만들어내 안 만들어내? 만들어내죠. 자, 욕구와 이념. 욕구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얘기해요. 위스가 아니야. 바람. 그럼 국민의 바람에 따라서 행정은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념은 한 국가를 지배하는 사상이나 사조. 자,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지배하는 여러분들 진보주의.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지배했던 여러분들 보수주의. 지배하는 여러분들 사상 사조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행정현상은 또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이념입니다. 오른쪽에 재난, 홍수가 났다. 전쟁 야기됐다. 행정에 엄청난 영향 미치겠죠. 그래서 이제 환경 7가지 형태로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이거 시험지에 나오면 맞으라는 문제지 틀리라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쌍가리이번에 프레드리그스 같은 경우도 환경 자체를 5가지 형태로 제시해놓고 있는데, 자, 여러분 남학생을 짝사랑하는 여학생은 남학생이 보고 싶어서 밤마다 사경을 헤매서 이름이 사경이야. 성이 정씨야. 키가 커. 적어보자. 정사경이 커. 정사경이 커. 정치, 사회, 경제, 이념, 커뮤니케이션. 외웠죠? 정사경이 커. 누가 얘기한 거다? 리그스가 얘기한 게야. 리그스가. 자, 여러분들 여기 보자. 기지개 한번 펴봐. 기지개. 오늘 표정 보니까 별로 안 좋아. 왜?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오늘 며칠이야? 3월 아니 10월 11일 그치? 11일. 지금 뭐 금은밤도 아니잖아. 여러분들 뭐 약간 피들이 뭐 여러분들 늑대피라든가 뭐 여러분들 그 뭐야 그 박쥐피를 가진 사람들은 금은밤 되면 컨디션이 안 좋다며.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힘들지 여러분들. 힘든 거 내가 알아. 생각해보자. 야 이거 언제 4월달 5월달 시험 그거 아우 지겨워. 그럼 과연 내가 될까 안 될까 뭐 좀 두렵지 여러분들. 근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오는 게 공무원 자리니까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공부하시면은 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알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자. 이 공무원 말고 다른 직업을 간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남동공단 가서 일한다고 생각해봐. 남동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쁘다고 생각해주고 있지만은 현재 여러분들은 평생 직업은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공무원 돼가지고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삶의 어떤 방식 가운데 하나 알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들 좀 돈도 벌고 여유 있는 시간 갖고 하고자 하는 걸 해야 하네.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참고 좀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여기 보자. 아까 선생님이 중국 집단인 얘기했잖아. 걔는 뭐 6개월 해가지고 여러분들 돈 벌어서 쓰고 그런다. 그런 애들이 이제 뭐 게스트하우스에 모여서 얘기한다 그런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삶 자체를 뭐 지금 현재는 좋게 볼지 모르지만은 나이가 먹으면은 굉장히 삶이 힘들어서 왜 그러냐면은 나이가 먹으면 노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 권력이라든가 그 여유가 생겨 안 생겨.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30대 한 초반 중반 먹으신 분들 기업체에 들어가고 싶어도 기업에서 안 뽑아. 안 뽑아요. 뭐 요새 신입사원 모집하는데 나이 제한 없다. 에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남학생만 하더라도 여학생은 하물며 여학생은 여러분들 23, 4, 5 먹은 애들 많아. 대학 졸업한 애들. 굉장히 많잖아.
6, 7, 8 먹은 애들은 벌써 나이가 좀 들은 거 아니야. 하면 남성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면 26, 7이거든? 근데 이제 30 넘어서 여러분 들어가려면 직장에서 안 뽑아. 이제 내가 그걸 직접 들어서 그게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여러분들 인사적으로 일하는 애들 들어오면 안 보면 돼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젊은 애 뽑는 게 낫지. 그리고 조직 내부에도 위화감 생기고. 왜? 28 먹은 녀석이 여러분들 뭐로 있냐? 차장으로 있는데, 30살 먹은 애가 밑에 직원으로 들어와 봐. 그럼 그것도 여러분들 팀 자체에서 막 균열도 발생을 해야 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뽑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가지고 공무원 돼서 현직에 들어가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과 확신이야.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좀 힘들어도 참고 좀 하시고. 여러분들 기력이 없으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몰라, 내 말이 맞을 게야. 선생님 보쌈을 참 먹으라고 많이 권유하는데, 보쌈 저 기름 쭉 뺀 거 그거 뭐라고 권유하는데, 그거 먹기가 힘들면은 족발 있죠, 족발. 족발을 사서 먹어. 족발 좋아. 굉장히 여러분들 스태미나 음식이야. 그러니까 족발 먹고 그러면 공부할 때도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족발 비싸지? 근데 여러분 시장, 뭐 석바이상이라든가 비싼 가서 사는 거 좀 싸잖아. 아니 여러분들 저기 뭐야, 그만두자. 그 큰 도매하는 센터 있잖아. 도매 뭐라 그래? 그 뭐 홈플러스 이마트 뭐 그런 도매하는 데 있잖아. 그 도매하는 데에서도 그런 이마트 도매점이 있고 홈플러스 도매점이 있을 거야. 그런 데 가서 여러분들 족발 그런 거 나오는 거 보잖아. 진짜 맛있어. 그리고 먹으면은 기분이 생기는 거 같아. 추천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를 사가지고 여러분들 한 끼, 아침 저녁 세 끼를 다 족발을 먹어야 돼. 아니, 한 끼 먹으면 안 돼. 아침 저녁 세 끼를 다 먹어야지 그게 여러분들 에너지원이 돼. 그래서 그렇게 하루 정도 먹고서 공부하고 막 그러고, 또 여러분 떨어지면 부모님한테 얘기하죠. 또 족발 사다 또 먹고 그래요. 시장 가면 족발 여러분들 애기 족발 이런 것도 팔아 안 팔아? 팔잖아. 그런 거 3-4개 사가지고 5개, 그러면 한 끼, 2개, 1개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아, 갑자기 또 족발을 먹고 싶구나, 그죠? 족발 얘기하니까. 자, 일단은 제가 가우스하고 릭스 거 얘기했고, 자, 평가를 한 거 보자. 일단 행성과 환경과의 관계를 최초로 분석한 이론이죠. 이번에 행성을 하나의 유기체, 아까 토끼란 유기체에 비유했잖아. 이해하고, 그것이 이론이고, 자, 3번 편 중요합니다. 시간과 장소도 환경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밑줄, 특수한 행정현상이야. 특수한. 뭐 보편적 법칙, 일반적 법칙이 발견 그런 거 아닙니다. 특수한 행정현상이에요. 근데 비판을 받죠, 여러분들. 자, 1번. 행정을 너무 수동적 입장에 해석한 결정론 1번 얘기했죠. 이번에 행정의 외제, 바깥만을 연구하고 있지 내부적인 측면을 연구한 거 있어 없어? 내부적인 측면을 외면하고 있다. 세 번째, 발전에 있어서 엘리트 역할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아요. 3번 표현. 모든 것이 외부 환경에서 결정되니까 내부에 있는 엘리트의 능동적 역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잖아. 그게 바로 3번의 거란 내용이고. 4번, 거지만을 연구하고 있지 안에 있는 미시 연구한 거 없죠. 그래서 미지현상 경시한다. 5번 나온 거 봐. 행정에 영향 미치는 환경들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설명은 잘하고 있으나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처방성이 있어 없어? 처방성 이건 전혀 없잖아. 처방성 미약하다. 여러분 신생국으로 볼 때 강대군 환경이야 환경이 아니야? 환경이지. 그럼 모든 것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신생국가로 하여금 지나친 패배주의를 이식할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을 받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고역대까지 학습을 하고, 자, 이제 넘겨서 제4절에 환경고리한 두 번째 체제론. 자, 이건 이제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한 건데, 여기 보자. 여러분, 선진국하고 후진국을 비교해 볼 때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선진국이야, 후진국이야? 선진국이에요. 근데 이 이론은 이제 환경고려하면서 안정과 균형에 초점을 둔 이론이야. 이론은 뭐 변동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안정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정과 균형. 그럼 보자. 안정과 균형에 초점을 뒀으니까 이거 보수야, 혁신이야. 이것도 보수 이론의 성격이 내부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은 이번에 체제 일반적인 특징을 좀 여러분들이 숙지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체제론적 접근 자체를 듣고 나면은 체제 일반적인 특징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특징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 4번에 그 엔트로피란 말이 나와.
엔트로피 개념을 묻는 것도 요새 잘 안 나왔지만 과거에 좀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 개념을 좀 이해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럼 맨 앞에 체제가 무엇인가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자, 이번에 구조 기능주의 시각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학에서는 사회현상의 연구 방법을 대표하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균형론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변동론,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상대의 균형론은 여러분들 균형과 안정을 중시한 이론이고 변동은 사회의 변화와 변동을 중시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식으로 균형과 변동이란 말을 쓰는데, 이런 균형론적 관점을 대표하는 이론이 뭐가 있냐면 구조 기능주의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구조 기능주의가 있고, 이 변동론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의 이론이 갈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갈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상단에 여러분들 이 구조 기능주의는 모든 사회 자체를 얘기할 때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부 구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부 구조 ABC가 있다. 자, 국가란 체제를 얘기할 때 국가는 입법, 행정, 사법부라고 하는 하부 구조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이에 따라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에 근거해 판단을 해야 하네. 하죠. 그러면서 전체를 위해서 일정한 여러분들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고 국가 목적에 통합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이게 이제 구조 기능주의예요. 자, 가정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하나의 사회도 안에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 있잖아. 일정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하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면서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걸 연구하는 것이 바로 구조 기능주의예요. 그러면 이 구조 기능주의를 여러분들 그냥 행정학에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자. 모든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체제, 부분체제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교재 보세요, 여러분들. 체제란 거기 복수의 구성 요소를 얘기할 때는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상호 의존성 갖고 있고 서로 균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국가 목적으로 통합되어 있어 안 돼 있어? 통일성 등을 가지면서 환경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전체 내지 실체란 말이 나와. 이 실체라고 하는 개념을 번역할 때는 형태, 게스탈트, 유기체 이렇게도 번역을 해. 자, 여러분들 보자. 혹시 대학에서 심리학 공부하신 분? 심리학. 아마 심리학 여러분들 아마 교양감으로 공부한 분도 계실 거야. 게스탈트 심리학이란 말 들어봤어요? 게스탈트 심리학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기 보자.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라 그래. 이게 아니라 전체는 부분의 합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전체의 나름대로의 독특한 속성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거기 하단에 봐봐. 인간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맨 밑에 봐봐. 뼈, 근육, 신경세포, 장기로 구성된 게 인간이냐? 아니죠. 뼈, 근육, 신경세포, 장기의 합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 나름대로의 독특하고 신비한 속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게스탈트 심리학이야. 그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여기 보자. 현재 보자. 체제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그걸 얘기해. 국가라는 체제를 얘기할 때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합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국가 나름대로의 독특하고 신비스러운 속성이 있다 없다? 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 전체를, 그러니까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 연구해서 국가를 규명하는 이론을 미시라 그래, 거시라 그래? 그럼 미시죠. 근데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연구해야지 알아 몰라.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 그럼 거시야, 미시야? 거시야. 자, 여기 보자. 계양산이 있어. 계양산 전체를 보고 계양산을 판명하는 것은 거시야, 미시야? 거시고, 안에 있는 나무를 보고 나무가 이렇게 해서 계양산은 이래. 이건 거시야, 미시야? 미시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은 뭐야? 이런 거시론이지. 또. 알았어요? 이 게스탈트란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선생님 보자. 전체는 부분 갖고 설명할 수 없는 전체 나름대로의 독특한 속성이 있고 신비한 속성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전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우리는 전체주의 방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방법론? 전체주의 방법론. 다시 봐봐. 전체는 부분 갖고 설명할 수 없는 전체 나름대로의 독특하고 신비스러운 속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신비주의 방법론이라고 얘기해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비주의 방법론. 이 실체란 개념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일단은 제가 체제의 개념을 좀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근거해 체제론적인 접근에서 미국이라고는 안정된 선진사회 밑줄, 마찬가지로 행성을 유기체로 보고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한 여러분들 환경을 연구한 개방체제론적인 접근을 대표하는 것을 체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체제의 속성 나온 거 보자. 첫 번째, 체제는 각 구성 단위로서 여러 부분이 있고 이들은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 여기 보자. 국가라는 체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고 하는 여러분들 구성 요소가 있어 없어? 있죠. 이들은 서로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서로 의존을 해야 해. 생각해봐. 법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집행하고 법인 거 판단하는 거 서로서로 상호 여러분들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고 또 서로서로 의존하고 있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각 구성 단위는 전체 체제 속의 하위 체제로 표현된다 이런 말 나왔나? 이 말은 전체를 강조한 게야 부분을 강조한 게야? 이번은 전체를 강조한 게야 부분을 강조한 게야? 전체 체제 속의 하위 체제. 전체를 강조한 말이야. 전체. 이 말은 여러분들 여보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위해서 국가가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입법부, 행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네. 하죠. 이게 전체를 강조한 말이에요. 자, 3번. 체제는 경계가 있다. 이 경계는 외부 환경과 구분되는 선이야. 그럼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체제는 환경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이론들 생태론을 뺀 나머지 생각해. 선생님 보자.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행태론은 환경 문제를 고려해서 안 했어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행태론은 환경을 고려해서 안 했어요. 환경 언급조차 안 했잖아. 어디서 언급을 해서? 행태론 언급을 해서? 과학적 관리에서? 인간관계론에서 안 했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50년대 이론들은 제가 환경을 고려한 거라 그랬잖아. 그럼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벌써 환경을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론은. 그럼 4번에 체제를 아까 살아순수는 게스탈트 유기체라 그랬죠? 그러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원정보다 에너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체제는 또한 투입전환 산출 환류의 과정이 있다고 파악해. 미칠잖아. 투입전환 산출 환류. 투입은 여러분 외부 환경의 요구, 기대 이런 것들이죠. 그럼 내부로 들어와서 전환이 돼 안 돼? 되고 여러분들 하나의 또 정책으로 산출이 돼 안 돼? 집행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환류가 돼서 또 국민의 요구 자체가 다시 또 여러분들 전환되고 투입 전환 산출 환류의 과정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6번에 체제는 구성 요소 간의 균형성 및 항상성. 이 항상성, 호메스타시란 말은 균형성과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7번에 등종국성이란 말이 나오죠. 종국에 가서는 같을 등자, 같은 것이 되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 식사들 했어요? 안 한 분들끼리. 그럼 어제 저녁들 먹었죠? 저녁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된장찌개도 먹고 밥도 먹고 어떤 분들은 고기도 먹고 그럼 하여간 아침에 하나로 되어 나와 안 나와? 그게 등종국성이야. 워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질적인 것, 다양한 것이 들어가서 하나로 되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방금 등종국성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체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파악하는 거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의 목표로 규결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나온 게 목표 달성의 다양성이란 말이 나왔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의 목표로 규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전체주의 방법론 얘기했죠. 이걸 다른 말로 뭐 신비주의 얘기했죠. 아까 거지라고 해서 미지라고 했어요. 거지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목적론이란 말이 나왔는데 자, 여기 보자. 체제론에서는 체제가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고 파악해. 인간도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 아까 제가 삶의 목적 물어봤잖아. 여러분들. 목적 물어봤잖아. 여러분들 이 서양의 여러분들 삶의 목적 행복하고 이 동양의 삶의 목적 행복은 좀 틀리더라. 서양 애들은 마슬로우가 박한 인간 욕구 5단계설 알죠? 굉장히 나오잖아. 맨 위에 욕구가 뭐야?
자아실현하냐? 생리, 안전, 사회, 존경, 자아실현. 자아실현 개인의 잠재력과 이상 목표를 달성하는 거 아니야. 철저히 개인주의야. 근데 동양에서 방학한 여러분들 이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는 가정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우정 이런 것이 행복이야. 틀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은 이 고대의 화병의 그림을 그려놓잖아. 그러면 서양의 화병 자체는 대부분이야. 마차 타고 경주하는 게 나와. 경쟁에서 여러분들 자기가 여러분들 이기고 성취하는 게 걔들은 여러분들 목표야. 근데 동양 자체 여러분들 이 화병에 있는 그림들은 대부분 뭐냐면은 농촌에서 여러분들 한가롭게 마을 풍경을 그려. 마을 사람들이 어울리든가 경작하는 모습이랑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우리가 파악한 동양하고 여러분들 이 서양에서 파악하는 행복감도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여러분들 물질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서양화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있죠. 물질을 얻지 못한 분은 불행을 느껴 안 느껴? 느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과는 관계없이 서로 여러분을 돕고 이해하는 그런 동양의 행복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식으로 분명히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살아가는 바로 뭐다? 수단이지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쨌든 간에 체제 역시 인간이 목적 갖고 살아가듯 체제도 목적이 있다고 파악합니다. 그것을 목적론적 관점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온 게 뭐라 하세요? 계층제란 말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계층제가 뭐예요? 현실 보자. 칠판을 볼까? 아까 국가라고 하는 체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자, 그럼 행정부는 다시 18개 부처로 나눠져 안 나눠져? 그 밑에 다시 국이 있고 과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밑에 뭐 팀도 있고 개도 있고. 그럼 하이라키, 계층제의 구조를 가져 안 가져? 그렇죠? 계층제의 구조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시간을 중시한다. 자, 여기 보자. 여러분, 인간은 시간을 고려한다, 안 한다? 지금 현재 시간을 고려하니까 이런 미래를 위해서 현재 공부하는가라는 게. 공부하고 있잖아, 힘들어도. 그래서 체제 역시 인간처럼 시간을 고려하고 시간을 중시하고 있다고 파악해. 거기 시간선상에서 움직여 나가는 순환적 동태현상. 말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간을 인식하면서 여러분들 움직여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도 시간을 고려하면서 삶을 여기하듯 체제 역시 시간을 고려하면서 삶을 여기한다고 파악하는 게야. 시간이라고 하는 세월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중시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념론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선생님 보세요. 물어볼게요. 그냥 우리 배운 대로 생각해보자. 체제로는 여러분들 연구자가 이러이러하다고 상상한 이론일까? 어떤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까? 근데 늘 항상 이거 혼동을 해. 이건 여러분들 경험이 아니야. 연구자가 체제는 여러분들 생명을 갖고 있고 체제는 시간을 고려하고 체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구자가 상상한 거야. 잘 생각해보세요. 체제가 여러분들 시간을 고려해? 어떻게 경험을 한 거 얘기해봐. 없어. 이건 연구자가 체제가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관념론적 접근이라고 얘기하는데 난 더러워 죽겠어 이 표현을 때마다. 철학에서 파악한 관념론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관념론 떠오르는 게 누가 나와? 독일에 에마누엘 칸트, 헤겔 다 관념론자 아니야, 여러분들. 이들 파악한 관념론 이거 완전히 틀리거든. 근데 이 행정학에서 이 쓰는 용어들이 보면은 철학에서 얘기하는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고 말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한두 개가 나와. 이것도 붙인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의 나래로 체제가 이러이러하다고 설명한 이론이다 해서 관념론이란 말을 쓴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파악하는 관념론, 여러분 철학에서 철학 공부하시는 분들 선생님 그 칸트가 파악한 관념론 자체는 이게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건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해 보자. 관념론의 반대말은 뭐야 그러면? 경험론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만약에 체제론의 특징에다가 경험론 그러면 X가 되는 거야.
자, 그 말씀 여러분들 오른쪽에 체제론 파슨저 보지 마시고, 자, 파슨저 것은 하나 가져갈게요. 쌍가루 이번에 파슨저는 이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체제의 기능 자체를 네 가지 형태로 제시해놓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지금 맨 위에 사회 체제론은 사회학에서도 체제론이 나와. 그럼 이것들을 보자. 다 학문적 접근의 성격이 내부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뭐 다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맨 밑에 여러분들 정치체는 정치학에서도 체제론이 나와. 그거 집어넣은 건데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굳이 얘기하면은 쌍가루 이번에 체제의 기능이라는 게 나와. 사회 체론에서 체제의 기능, A질 기능 네 가지 파슨저가 얘기한 거야. 이건 전체를 위한 부분 체제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적응 기능. 여러분 얘기해보자. 여러분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모두 배우고 막 그래야 돼. 그럼 배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돈이 필요하지. 아까 우리 여러분들 누구야? 그 민지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자기는 이제 돈이 필요한 이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자기는 뭐 옷 만드는 거 그런 거? 잘 만들어? 배우고 싶어? 저걸로 끌어왔다. 그러니까 선생님 보자 여러분들. 선생님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적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쩐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 쩐을 만드는 조직이 지금 얘기한 바람보다 적응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해. 경제 조직. 경제 활동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경제 활동. 경제 활동을 해야지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봐봐.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공무원이 되기 위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일에서는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경제 활동을 토대로 지원들을 해야 돼. 하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본인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6개월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 공부하잖아. 돈 들어오잖아. 다시 아르바이트 또 해. 다시 공부해. 학원 나오고. 그런 친구도 있어. 자, 뭐 이제 공부할 때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아침에 이제 또 어디야 터미널에 택시를 타고 이제 오는데, 간성역 쪽 앞에서 택시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맞은편에 서거든. 간성역 앞에 부부가 나이가 한 80대 서른 먹은 부부가 리어커를 끌면서 저걸 하더라고. 저기 뭐야 그 박스 죽더라고. 막 이렇게 담더라고 두 분이. 근데 그 옆에 한 80 가까이 먹은 또 할아버지가 뭐 하냐면 그 할아버지는 이 전봇대에 붙은 여러분 광고물 이게 스티커 붙은 거 그걸 다 띄어내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공공근로 활동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두 분이 또 이게 한쪽하고 또 한쪽이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참 인생을 살아가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그분들이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적면서 우리 학생들은 공무원 돼가지고 최소한 저렇게 저 나중에 나이 먹고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볼 땐 그분들 불쌍하거든. 근데 여러분들 남의 눈에 불쌍하게 보이는 삶 자체는 이건 사실 내가 볼 때는 좋은 삶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해가지고 공무원 꼭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그 집에 가서 족발 먹고. 자, 그 적응 기능은 경제고, 그 다음 두 번째 목표 달성은 체제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럼 체제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거 추구하는 것들을 어디서 합니까? 뭐 국회에서 하기도 하고 행정부에서 하기도 하고 정당이 하기도 해야 하죠. 이걸 묶어서 정치 조직이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자, 통합은 여러분들 부분 체제, 하위 체제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 통합하는 기능, 이 바로 통합 기능이에요. 여러분 멱살 잡고 싸움질하다가 안 되면 어디가?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대 가죠, 파출소. 거기서 안 되면 어디가? 경찰서. 도망가. 경찰서 가야지. 큰일 나지. 그 다음에 경찰서 가서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가? 검찰로 가, 안 가? 검찰서 여러분들 기소하면 뭐가 돼? 법원의 판결을 받지.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갈등을 조정한다고. 이게 지금 경찰 사법 기능에서 통합 조직이 이를 대표합니다. 요새 여러분들 검찰격이란 말을 많이 써, 안 써? 그래서 특히 이제 검찰 조직에 특수부를 하는 거 들어봤죠? 특수부가 뭐예요, 여러분들? 특수부가 뭐 하는 데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얘기해보자. 경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사건 자체를 의뢰하고, 예를 들면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보통 이제 그에 대해서 조사가 나가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검찰 같은 경우는 특수부가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얘기한 고소 그런 거 없이 지금 얘기한 특수부 자체의 권리에 의하여 특정 여러분들 뭡니까?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일반 시민 자체의 권리라든가 의무 자체를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수사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었다. 근데 이 검찰 자체가 새로운 진보 정권 자체하고 아주 밀접하다. 그럼 과거에 보수 정권이었던 사람들 자체에 사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서 정보를 쫙 빼내는 거야. 빼내가지고 여러분들 갖고 이제 하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검찰이 그럼 그렇게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에 대한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가져 안 가죠? 갔죠. 그게 특수부거든. 그래서 이 특수부를 축소하자고 파악하는 거야. 축소해가지고. 왜? 검찰이 지목하면 얘는 무조건 죄인이야. 민지 해가지고 딱 검찰이 지목했잖아. 얘 죄인 만들자. 그러면 털면 나와 안 나와? 아침에 그 신호등 위반한 적 있어 없어? 있지. 털면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꽈서 여러분들 뭐 지금 얘기한 식으로 그 만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거를 하는 검찰이 너무 힘이 세니까 요새 특수부 자체를 축소하자는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저 조국 자체가 이제 엊그저께 여러분들 이 검찰 개혁을 위할 특수부 자체를 3개 부처로 수사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눈가락의 아육이야. 만약에 특수부를 없앤다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들 검찰 내부에 있는 조직은 그렇게 자율성을 갖고 뭐든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공판 사건이라든가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뭐 부패 사건 이것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은 모든 분야에 자율적으로 여러분들 뭡니까 개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죠. 이 힘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 검찰을 쥐어짜는 공수처를 만들겠다 이게 공수처.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검찰 자체를 압박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공수처 만들면 또 옥상 위에 옥해서 새로운 또 권력기관이 탄생을 해야 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장치를 만드는 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어떠한 장치 갖고 검찰을 어떻게 개혁을 할지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통합을 하여간에 지금 얘기한 경찰과 사법을 얘기하는 거고, 만약 현상 유지를 얘기할 때는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전수하고 문화를 교육을 해야 되겠죠. 뭐가 있어요? 학교, 종교단체 들어가고 이러한 현상 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현상 유지 조직이다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 부분 체제가 수행하고 4가지 기능 정도, A질 기능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봤으면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80페이지 보시면은 저 5번의 행정체제 이론은 이제 행정학에서 파악한 체제 이론인데 샤간스키는 여러분들 체제를 투입전환 산출 환류로 파악을 해. 그래가지고 뭐 환경이 뭐고 투입이 뭐고 전환이 뭐고 산출이 뭐고 환류가 뭐고 그 예증을 묻는 게 가끔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보지 않겠습니다. 이 예증은 나중에 정책학에서 또 얘기할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그냥 투입전환 산출 환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물어볼게. 현재 봐봐. 국민의 요구, 지지, 반대 그러면 뭐에 들어가? 투입이야, 전환이야, 산출이야, 환경이야? 투입이죠. 근데 그냥 국민 그럼 뭐야? 그럼 환경이고. 그래 안 그래? 국민의 요구, 지지, 반대 이런 게 투입이지. 하나만 더. 여러분 국민의 무관심 그러면 투입에 들어간다. OX. 무관심도 투입이야. 국민의 무관심도. 국민이 무관심함에 따라서 여러분들 행정체제 내부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거예요. 국민들 별 관심이 없네. 우리가 다 해먹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이제 사법부, 검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국회도 엄청난 힘을 가져 안 가져?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어떤 제도적 장치로서 만든다는 거는 쉽지 않지만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돼. 해서 여러분들 좀 견제 좀 하고 좀 여러분들 통제를 해야지. 그만큼 우리의 권리라든가 여러분들 국민의 이익이 좀 보호가 되는 거지. 그렇다고 완벽한 보호는 안 되겠지만 그런 장치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얘기한 선량한 국민들 자체가 보호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80년대에 등장한 살인사건 있잖아. 화성 연살인 사건. 이게 요새 계속 여러분들 TV에 계속 나오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여러분들 봐봐. 8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엉뚱한 사람 자체를 죄인으로 몰고 여러분들 구속하고 이 사람 자체가 형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8차 사건 자체를 본인이 했다고 거의 자백을 해서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사도 문제가 많죠. 얼마나 억울할까. 죄도 안 진 사람이 고문에 의하여 여러분 자백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게. 주변에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의외로 좀 많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큰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없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체제 유형에 폐쇄와 개방이 나와. 자, 보자. 체제는 폐쇄야, 개방이야? 체제는 폐쇄일까, 개방일까? 개방이 돼야 되겠죠. 개방. 개방이기 때문에 폐쇄를 보는 거예요. 자, 먼저 보자. 폐쇄. 폐쇄는 환경을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여러분 물어보자. 환경이 가만히 있으면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고정된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체제 내부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겠고, 그럼 환경에 가만히 있으니까 환경에 의하여 목표가 변동될 개연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목표가 명확히 주어진다고 파악합니다. 또 환경에 의하여 가만히 있으니까 미래가 변동될 개연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미래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자, 엔트로피를 얘기할 때는 쉽게 사멸현상, 소멸현상 얘기합니다. 사멸현상, 소멸현상. 자, 이런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뭐가 투입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체제는 금방 망가져, 안 망가져? 망가지겠죠. 북한 자체가 완전히 좀 고립하다 보니까 북한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트럼프에 가서 여러분들 아행도 떨고 여러분들 뭐지 신경질 부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북한이 지금. 봐봐. 얼굴 통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가 북한 자체가 체제가 여러분들 망가져, 안 망가져? 망가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을 좀 개방화시켜서 여러분들 많은 쪽과 활류가 좀 되게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거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북한을 좀 개방화시켜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뭐 이 한국하고도 거리도 하고 뭐 여러 국가들하고 교류함으로써 북한은 자체의 뭐 에너지를 좀 여러분들 활성화시키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지금 뭐 김정은이가 나이가 또 어리고 그러니까 또 사고 좀 개방적인 사고 아니야. 그런데 이 아주 전혀 예측하지 못한 복병이 바로 뭐냐, 트럼프 아니야. 이전 여러분들 오바마라든가 이전 정권과는 틀리게 트럼프는 그냥 불도저로 미국식으로 물어붙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북한 김정일도 꼼짝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미국서 파악할 때 북한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생각해? 그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그 고목나무에 붙어있는 매미종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별거 다 이 녀석이 까분다고 할 수 있겠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최첨단 무기 갖고 여러분 인공위성을 쏘는 시대인데 인공위성 쏘면 그냥 날아가는데 안 그럴까?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 자체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북한을 고립화시키니까 북한은 어떻게? 그냥 먹을 게 없잖아. 외부에 들어와야지 먹지. 마찬가지야. 폐쇄는 환경에서 뭐 들어오는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사멸되는 게 말라지고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폐쇄를 정태적 균형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개방은 뭘까? 환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한다. 두 번째, 체제 외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기울입니다. 환경에 적응 중시하고. 자, 투입전환 산출 완료. 자, 5번에 부정적 엔트로피란 말이 나오죠. 내가 왜 죽어? 여러분들 보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좀 공부도 하고 좀 이따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공기도 마시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 개방 체제는 여러분 사멸되는 현상을 계속 부정을 해야 하네. 그래서 부정적 엔트로피가 존재한다. 자, 개방을 다른 말로 동태적 균형론이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체제론 문제점이 있겠죠. 하단에 1번. 균형 이론으로서 뭘 경시해? 갈등을 경시하죠. 아까 얘기했죠. 보수의 혁신이야. 보수 2번에 자기 유지 성격, 보수 성격. 그렇게만 정리. 출제 나온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알았냐? 그래서 체제론까지 오늘 학습을 했습니다. 자, 잠깐 좀 배운 것 좀 정리하고 좀 쉬었다 나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여러분들 73. 자, 행태론에서 이 스터디 파악한 행태론의 특징 8가지 형태겠죠. 자, 1번에 행태는 일련의 규칙이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이대한 입증, 증명을 중시한다 그랬죠. 다음 세 번째, 계량화 얘기했죠. 통계학적 기술을 습득해야 되겠고. 5번 나온 거 봐. 가치와 사실의 구분을 다른 말로 가치 중립. 또 얘기해봐. 뭘 가치? 가치 배제, 가치와 사실의 이유라 다 같은 말들이라고 얘기했고. 예를 들어서 뭐를 인용했다? 논리 실정지 철학을 인용했다. 체계화 얘기했죠. 순수과학의 응용과학의 여기서는 순수과학. 그 다음에 통합이라는 얘기했죠. 다학문적 성격,
간항무적 성격 내포되어 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좀 넘겨보자 여러분들. 76페이지. 자, 환경을 고려한 최초의 접근 방법은 뭐예요? 생태론. 이때 행정과 환경과의 관계는 행정이 영향만을 받는 수동적 입장. 됐습니까? 내부 미시야, 외부 거시야. 거시 이론. 결정론 얘기해서 안 했어요. 그렇죠? 자, 환경, 가우스가 파악한 환경 7가지 어떻게 오라? P4, SWC. 자, P 4개 보세요. 좀. 교재 봐봐. 좀. 자, 그대로 보자. P 4개 얘기해봐. people, 두 번째. place, 세 번째. physical, technology, 네 번째. personality. 자, SWC 보세요. S는 뭐야? social technology. W. wishes and ideas. C는 catastrophe. 외우세요. 영어 단어. catastrophe잖아. 자, 리그스 환경 5가지 정사경이 커 얘기해서 냈어요. 했죠? 자, 다음 페이지. 최저로. 선진국이야, 후진국이야? 선진국 대상으로 등장한 이론이라고 얘기했고, 여러분들 체제의 속성 쭉 보시면은 6번에 항상성이란 말 나왔죠? 균형성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7번에 등전국성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8번에 전체주의야, 개체주의야? 전체주의. 거시야, 미시야? 목적론적 관점 얘기했죠? 계층제 얘기했죠? 자, 시간을 고려한다, 시간을 경시한다? 시간을 고려하고 있다. 경험론이야, 관념론이야? 관념론. 옆 페이지 중간에 체제의 기능 4가지. 에이즐 기능 나왔죠? 에이즐 기능 영어로 쭉 보세요. 영어로. 자, A는 뭐야? 어답테이션, 적응. G는 고울 어테인먼트, 목표 달성. I는 인테그레이션, 통합. L은 레이턴시 패턴 메인터넌스, 현상 유지. 잠재력 양상 유지, 현상 유지 계기합니다. 되죠? 다음 페이지. 81페이지. 자, 체주형 폐쇄와 개방 얘기했죠. 엔트로피의 의미 뭐야? 3일현상. 자, 그럼 폐쇄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개방치는 부정적 엔트로피가 존재한다. OX. 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형태 어려운 게 아니니까 내용 좀 읽고 정리해 두세요, 여러분들. 자, 좀 쉬었다가 제5절 비경정 파트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자.